플로리다주 세크라멘토 시내에서 휴일 새벽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순찰하던 경찰관이 총성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6명이 숨진 뒤였습니다. 사건은 3일 새벽 세크라멘토 도심 열번가와 제2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세크라멘토 연고 농구팀인 세크라멘토 킹스의 홈구장 골든 원센터 인근입니다. 술집과 나이트클럽, 식당이 밀집한 지역으로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사당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캐시 레스터 세크라멘토 경찰서장은 순찰하던 경찰관이 총성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이미 숨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총을 맞은 나머지 1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지역이 지난주 막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가 해제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휴일을 즐기기 위해 이 유흥가를 찾았다가 비극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총기 일정이 발견됐으며 현지 경찰은 최소 2명 이상의 용의자가 총기를 나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격 직전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을 파악했으며 용의자는 여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용의자 검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런 스타인버그 세크라멘토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과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직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주정부는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총기 폭력의 재앙은 계속해서 나라의 위기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 학살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시신이 잇따라 발견돼 국제사회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3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명백한 민간인 학살 증거가 나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테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재 방안으로는 러시아와 무역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나라에 대한 2차 제재를 비롯해 에너지를 포함해 광물, 운송, 금융 등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도 여전히 원유와 가스 수출을 통해 생명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는 러시아군에 의해 처형, 집단 매장된 민간인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3일 키이우 인근에서 민간인 시신 419를 수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신 중 일부는 두 손이 등 뒤로 묶이거나 머리에 큰 상처가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신의 상태가 밀랍처럼 변한 것을 고려할 때 수일간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위성사진 회사 맥사가 공개한 사진에는 부차의 한 교회 앞마당에서 약 14m에 달하는 집단 매장터가 발견됐습니다. 이 교회를 직접 찾아간 미 CNN 취재진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군에 살해된 민간인 159가량이 묻혔다는 현재 주민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아나톨리 페도로크 부차시장도 이곳에 최대 309의 시신이 묻혔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군이 국가 전체를 제거하려 한다면서 이는 제노사이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군 지휘관, 지시와 명령을 내린 모든 이가 적절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CNN 방송에 지금까지의 조치만으로도 올해 러시아 경제를 10%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러시아의 잔악함을 감안하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파트너들과 러시아에 부과할 새로운 제재를 매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고위 대표는 이날 EU를 대표해 낸 성명에서 EU는 긴급히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몇몇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된 잔혹행위를 최대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부차와 다른 우크라이나 소도시에서의 대학살은 유럽 땅에서 저질러진 잔혹행위의 목록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당국은 그들이 그 지역을 사실상 장악했던 동안에 저질러진 이 잔혹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민간인 학살 정황이 러시아를 비방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모든 사진과 영상은 또 다른 도발이라며 공개된 영상은 서방 언론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연방수사위원회는 부차 지역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이런 정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7년간 이어져 온 예멘 내전에서 2달간 휴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현재 시각 1일 로이터 통신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백만 명을 기아로 몰아넣은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스 그룬베르그 예멘 주재 유엔 특사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동맹군과 반군 후티가 2달간 전국적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전은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 첫날인 2일 오후 7시부터 발효됐으며 그룬베르그 특사는 2달 후 휴전이 연장될 수 있다며 영구적인 휴전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4년 발발한 2차 예멘 내전은 각각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으로 번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점령하자 사우디는 2015년 3월 아랍동맹군을 결성하여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양측은 이번 휴전으로 호데이다 항구를 통한 연료 수입과 사나 공항의 여객기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이 이란으로부터 무기와 물자를 지원받는 보급로로 알려진 사나 공항과 호데이다 항구 등을 봉쇄하며 예멘의 해상과 영공을 장악했습니다. 가디언은 휴전 결과에 따라 연료선 18척이 호데이다 항에 입항할 수 있고 사나 공항에서 일주일에 2회의 상업 비행이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휴전 소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환영을 표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지난해부터 예멘의 영구 휴전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멘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휴전을 환영한다면서도 휴전은 중요한 단계이지만 충분치 않다. 전쟁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예멘 내전으로 인한 직간접적 사망자는 37만 7천여 명입니다. 이 중 60%는 기아와 질병 등 간접적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이터는 내전으로 예멘의 경제, 의료 등 사회 기반 체계는 붕괴했고 현재 인구 3천만 명 중 80%가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부대에 입대하려 무단 입국한 해군 특수전전단 이근 전대위가 30일 SNS로 자신의 근황을 알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이 이전 대위를 응원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전 대위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총을 들고 군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도착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저는 실전 경험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을 구성했다. 제가 꾸린 팀은 여러 기밀 임무를 받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후 직접 전한 첫 소식입니다. 앞서 이달 초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전 대위가 연락이 끊기자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행적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 씨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폴란드의 한 호텔에서 이전 대위를 목격했다는 한 네티즌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전 대위가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간 것이다. 실제 작전에 참여하지는 않고 후방에 숨어 있는 것 같다는 추측과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대위는 제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후로 제 거취에 대해 수많은 추측과 혼동이 난무했기에 여러분께 상황을 공유해드리고 오해를 풀고자 한다며 SNS 게시글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임무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추측을 삼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은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이전 대위를 언급하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은 러시아의 침공이 본격화된 이후 창설된 의용군부대로 전 세계 2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은 켄, 고맙다, 너무 잘해주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은 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의용군으로 간 9분 중 3분은 한국에 들어오셨다며 나머지 2분은 소재조차 파악이 안 돼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4명 중 여성 1명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